아침에 AI 직원한테 딱 한 줄 시켰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콘텐츠 하나 만들어. 그리고 2시간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료조사부터 유튜브 대본, 쇼츠 아이디어, 스레드 글까지 결과물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AI가 오래된 정보를 너무 자연스럽게 최신 정보처럼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바로 알았습니다. 아직 사람을 완전히 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콘텐츠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다시 직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AI 직원들을 실제로 출근시켜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AI 직원들을 만들어서 혼자 회사를 운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만 하지 않고 실제로 일을 맡겨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AI 팀장에게 명령을 하나 줬습니다. 유튜브 담당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쇼츠 담당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SNS 담당에게도 스레드 글을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에게 목표만 하나 전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AI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료 찾아줘. 결과가 나오면 이걸로 대본 만들어줘. 대본이 나오면 쇼츠로 바꿔줘. 그 다음에는 스레드용으로 다시 만들어줘. 분명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 바빴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AI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업무 지시는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은 AI인데 제가 하루 종일 직원들 옆에 붙어서 하나씩 일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를 바꿨습니다. 제가 각각의 AI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AI 팀장에게 목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필요한 업무를 나누고 각각의 AI가 자기 역할에 맞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명령을 주고 저는 그냥 씻으러 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컴퓨터를 켜놓고 오늘은 뭘 만들지, 어떤 자료를 찾을지, 제목은 어떻게 할지 하나씩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을 먼저 던져놓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씻고 나와서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료조사 결과부터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도 모아놨고 어떤 내용을 콘텐츠에서 강조하면 좋을지도 정리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씩 읽어보다가 문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자료 하나가 오래된 정보였습니다. 이미 날짜가 지난 내용인데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I가 문장을 조금 이상하게 쓰는 건 제가 읽다가 수정하면 됩니다. 제 말투와 다르면 고치면 되고요. 그런데 틀린 정보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더 재미있는 건 자료조사 AI만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AI 팀장도 그 정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자료 하나를 직접 제외했습니다.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경험 때문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AI 자동화를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본 현재의 답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접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대본을 쓰고 쇼츠로 바꾸고 SNS 글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AI가 상당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판단합니다. 이 정보가 맞나?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할까? 이 콘텐츠를 공개해도 될까? 직접 만드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판단하는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외하고 다시 진행시켜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꽤 재미있었습니다. 자료조사가 끝나자 유튜브용 대본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본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서 쇼츠 아이디어가 나왔고 같은 소재를 SNS에 맞게 다시 정리한 글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본 건 똑같은 글을 여러 곳에 복사해서 올리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쇼츠에서는 짧게 궁금증을 만들고 스레드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제가 하나씩 했습니다. 영상 하나 만들고 나면 지쳐서 쇼츠도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만 하다가 다음날로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일을 한번 전달해 놓으니까 결과물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뗀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료조사 결과가 있었고 유튜브 대본이 있었고 쇼츠 아이디어가 있었고 스레드에 사용할 콘텐츠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목은 별로였고 어떤 문장은 너무 딱딱했고 제가 실제로 말하지 않을 것 같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나눴습니다. 이건 사용, 이건 수정, 이건 버림. 예전에는 제가 0부터 100까지 만들었다면 지금은 AI가 상당 부분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마지막 품질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저는 자동화의 진짜 장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제가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직원은 AI인데 왜 사장은 계속 일하고 있지? 여기서 제대로 현타가 왔습니다. 앞쪽만 자동화해 놓은 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AI 직원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콘텐츠를 보고 실제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다시 제가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입구에 자동문 하나 달아놓고 안에서는 제가 혼자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문의가 전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법 문의입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 문의입니다. 저도 할 수 있나요? 적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요청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직접 읽고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의도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제가 전부 읽어야 할까? 예를 들어 문의가 들어오면 AI가 먼저 읽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분류합니다. 단순 질문인지, 가격 문의인지, 자료 요청인지, 아니면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문의인지. 단순한 질문이라면 답변 초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격 문의라면 제가 미리 승인해 놓은 상품 정보 안에서 답변을 준비합니다. AI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나 중요한 문의라면 마음대로 답하지 않고 저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컴퓨터를 켰을 때 댓글과 문의를 처음부터 하나씩 읽는 대신 오늘 직접 확인해야 할 문의, 이것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AI 직원을 무엇으로 만들지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콘텐츠 직원이 아닙니다. AI 영업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AI가 사람들에게 무조건 자동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의는 콘텐츠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답하거나 상대방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려는 AI 영업팀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는 직원이라기보다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는 직원에 가깝습니다. 문의가 들어옵니다. AI가 먼저 읽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분류합니다. 미리 정해놓은 정보 안에서 답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답할 수 있다면 답변 초안을 준비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의라면 이건 직접 확인하세요. 라고 표시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작은 회사나 혼자 일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AI 활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반복적인 업무에 붙잡혀 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AI에게 글 하나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텐츠 하나를 통째로 맡겨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료를 찾고 대본을 만들고 쇼츠로 나누고 SNS 콘텐츠로 바꾸고 게시를 준비하는 단계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콘텐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의 문의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직접 모든 걸 만드는 사람에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아직 제가 없어도 회사가 완전히 돌아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만 해도 AI가 오래된 자료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콘텐츠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오늘 실험에서는 콘텐츠 제작의 상당 부분을 AI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정보 확인, 최종 품질 판단,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영업팀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문의가 들어오면 AI가 먼저 읽게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저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AI가 절대로 마음대로 답하면 안 되는 질문은 무엇인지도 정해보겠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떤 질문에는 답변 초안을 만드는지, 어떤 질문은 사람에게 넘기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잘 되는 장면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엉뚱한 답을 하면 그것도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수정해야 한다면 왜 수정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제대로 연결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히 AI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들어오고 문의가 분류되고 답변이 준비되고 중요한 것만 사람이 확인하고 그 다음 상품과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이 전체 흐름을 하나씩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시스템이 실제 문의와 매출까지 연결되는지. 다음 편에서는 AI 영업팀의 첫 번째 직원을 실제로 출근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일을 제대로 할지 아니면 또 제가 뒤에서 수습하고 있을지 직접 해보겠습니다.